개장 전 75분 오늘장으로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신고가 행진, 먼저 전일장 특징 짚어봐야겠죠.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신고가 경신, 반도체 쏠림 현상 지속입니다. 자, 어느새 코스피는요, 3,45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 11거래일 연속 상승에 5거래일 연속 신고가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죠. 코스피 분위기는 좀 따뜻했지만 뭐랄까요, 조정의 조짐도 보였습니다. 당김이 있으면 밀어내기가 있는 게 시장의 이치죠.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 여기에 양시장 상승과 하락 종목수를 좀 비교해 보면요, 하락 종목수가 보시듯이 월등히 많습니다. 사실상 어제도 반도체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특히 강했던 건데요. 코스피 상승 기어 종목들을 보면요, 역시나 반도체 투톱이 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삼성전자 홀로 코스피를 19.1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3포인트 넘게 끌어올렸고요. 반도체가 강한 이후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뉴스가 워낙 많아 좀 혼재된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간단하게 업황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축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품군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AI 하면 당연히 HBM이죠.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 AI 수요는 초강력, 여기에 컴퓨터와 서버 등에서 주로 쓰이는 DDR 관련해서는요, 구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DDR4를 두고 EOL, 즉 생산 종료 이슈가 있습니다. 신형 모델인 DDR5로 넘어가기 위해서 기존 공급사들이 슬슬 생산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공급 축소 속에서 수요가 맞물리면서 올 여름부터 DDR4 가격이 5를 역전했죠. 여기에 GPU용 DDR인 GDDR7 수요도 AI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짚어본 HBM과 DDR은 D램, 즉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인데요.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남는 낸드도 최근에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시작된 공급 과잉의 마침표가 드디어 찍히고 있는 건데요. 주요 포인트는 낸드도 AI 테마에 탑승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중 비교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낸드 이야기 한 발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테크뉴스가 어려운 이유, 용어가 좀 복잡해서이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일과 사진, 문서 등을 오래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저장 장치인데요. 또 다른 저장 장치는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낸드 플래시를 활용한 저장 장치로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빠르고 소음도 진동도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좀 비싼데요. 그래서 그동안 SSD로 기업들이 쉽게 전환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비교적 신기술은 아니다 보니 하드디스크는 생산을 늘려오지 않았던 건데요. 데이터 센터 증가로 HDD가 필요한데 생산이 부족하다 보니 좀 난감해진 상황. 웨스턴 디지털 가격 인상에 배송 지연을 최근 고객사들에게 통보를 했고요. 트렌드포스는 이런 HDD 품귀 현상 속에 SSD 채택도 늘고 있고 결국 낸드인 SSD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그동안에는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죠. 그렇다 보니 HBM 수요가 먼저 폭발적으로 늘었던 거고요. 이제는 읽기와 쓰기, 즉 추론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학습이 끝난 저장된 정보의 활용이 중요하다 보니 저장 장치, 특히 SSD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집니다. 이에 HBM 가격은 내년에 하락해도 결국 낸드가 업황을 뒷받침할 거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호황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그래서 언제까지 두두주 역할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전자는 여전히 과거 밸류에이션을 밑돌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도 53.7%로 과거 10년 평균 56.2%를 하회해 추가적인 수급 유입 여력은 남아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키는 수급이 쥐고 있죠. 호황에 대한 스토리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스타게이트 UK 내용을 전해드리기도 했죠. 자, 전기전자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을 그런 만큼 기민하게 보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는요, 경계감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FOMC 결과 발표 하루를 앞두고 금리 인하 후 메시지를 두고 해석에 따라 시장 반응이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FOMC 참여 인사들 간 이견이 큰 상황, 비둘기파적 인하일지 혹은 경계감이 가득 담긴 매파적 인하일지 다만 미증시는 신중 모드였죠. 앞서 짚어봤듯 어제 하락 종목 수가 우리 시장에서 더 많았기에 오늘도 경계감 속에서 특정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 보시죠. 조방원이 활약했던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보성 파워텍, 두산 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관련 주들이 강한 상승세 보여줬죠. 애프터마켓에선 삼화전기와 우진이 AI 전력 수요 증가수의 기대감에 정규장부터 강한 상승불 켜냈습니다. 또 중종 정세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방산 섹터들도 상승세가 강했는데요. MSC 솔루션 3.23% 강세 보여줬고요. 창사 일의 첫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DB하이텍 어제 특징주로 소개해드렸죠. 레거시 반도체 업황 강화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2.28%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비슷하게 역시 반도체 섹터들이 뛰었습니다. LK캠 5.84% 상승한 가운데 한빛레이저 3.4% 올랐고요. MD바이스도 2.39% 오르는 등 반도체 소부장주들 강했고요. 방산주인 루미류가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 터치하며 어제 마무리한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또 AI 인프라 확대 기대감에 한선 엔지니어링은 코스닥 시장에서 7.81%로 가장 높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기는 어제 저녁 5.41%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최근 AI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데이터 저장 장치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전통적인 저장 장치인 HDD는 물론 SSD까지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는 점 앞서 전해드렸죠. 어제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4분기 기업용 SSD의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5에서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데이터 센터용 SSD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인 슈퍼캐퍼시터에서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는 삼화전기에 대한 기대감이 몰렸습니다. 또한 이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신재생 발전 설비에서도 다양한 활약을 하고 있어 산업 성장과 연계된 수혜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으로 마감한 한선 엔지니어링, 애프터마켓에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에 따라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연료전지 기업 블룸 에너지의 협력사라는 점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술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인데요. 조선업에서도 주목받는 마스가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도 따라옵니다. 이렇게 조선해양 플랜트와 연계된 신사업 기회가 열리면서 성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AI 인프라 확대, 조선업, 글로벌 협력이라는 세 가지 모멘텀 덕분에 시장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 급등세 타고 있습니다. 다만 등락이 조금 심한 만큼 관련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선 엔지니어링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SOFC, 그러니까 수소와 관련된 연료전지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애프터마켓에서 좀 급등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여러 방면에서 이제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는 사실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시기상조라기보다는 건설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비용 대비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떠오르는 게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 쪽으로 해서 전력을 좀 생산을 해보자라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수소전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급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개장용 피팅이라든지 밸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SOFC 수소전지 시스템에 들어가는 피팅과 밸브 그리고 연료를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어떤 플럼핑 배관이죠. 배관 모듈을 좀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 에너지와 SK 이 퓨어셀과의 어떤 SK 에코플랜트와의 합작법인 블룸 SK 퓨어셀의 국내 최초 부품 공급 업체이고요.
1차 벤더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 SF 시스템에 들어가는 앞서 말씀드린 피팅이라든지 밸브 그리고 연료 배분 기능을 하는 플럼프 이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원전 이 관련된 종목들이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2차 전지 ESS 쪽이죠. 돌면서 지금 세 개의 업종 내 종목들이 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피오셀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어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I 같은 종목들이 살짝 또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한선엔지니어링은 개별 종목의 어떤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따로 블룸에너지 관련돼서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어떤 이슈는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수록 계속해서 좀 두각이 되고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선엔지니어링도 같이 봐주시고요. 최근에 두산 피오셀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두산 피오셀도 같이 엮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블룸에너지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국 소속기업인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도 9%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44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 조정한 점이 상승의 촉매가 됐는데요. 이런 뉴스까지 소화하면서 수소 관련주들 개장 이후에 어떤 흐름 보일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번에는 삼화전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브리핑에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SSD 가격, 기업용 SSD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거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화전기는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뭐 캐패시터를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이게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쓰이는데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AI 데이터 센터양 S캡 제품 수요가 좀 폭증을 하면서 그쪽에서 고마진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고 이러면서 조금 향후의 실적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사실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ESSD용 S캡이 그 핵심 부품, 그러니까 SSD의 핵심 부품으로 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품은 그대로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BP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고부가 가치 제품인 S캡의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마진이 애드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주가가 좀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급등한 모습을 당분간은 조금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어떤 전차 부품 기업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앞으로 뭐 4년,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품을 좀 납품한다라는 점이 어떤 주가의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해서도 캐패시터 관련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에 전기차가 조금 괜찮아진다고 한다면 같이 동반해서 모멘텀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삼화전기까지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어제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K-웹툰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엔터가 디즈니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디즈니가 웹툰엔터 지분 2%를 인수하기로 한 건데요. 해당 소식에 전일 새벽 애프터마켓에서 웹툰엔터의 주가가 60% 가까이 급등했고요.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며 미스터블루가 상한가 터치했고 탑코미디어가 16%대, 와이랩이 8%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디지털 만화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인데요. 이 플랫폼에는 마블과 스타워즈, 픽사 등 디즈니의 대표 IP를 활용한 약 3만 5천 편의 만화가 담길 예정이고요. 개발과 운영은 웹툰엔터가 맡습니다. 북미에서 발굴한 네이버 웹툰 오리지널 작품도 일부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디즈니는 이를 두고 구독 서비스인 마블 언리미티드의 확장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 달 전쯤에도 디즈니 모멘텀으로 웹툰주 전반이 들썩였는데 이번 협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 재료를 가져다 줄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향해 지상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작전의 목적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몰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동 긴장이 다시 한번 부각되며 방산주들이 전일장 강했습니다. LIG 넥스원 9%대 강세 보이며 54만 2천 원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츠 테크놀로지, 한화시스템, RF 머트리얼즈 등도 강세 보였습니다. 이번 소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카타르 영토 내 폭격,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 그리고 일본 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까지 최근 불안감을 자극하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무기 수요는 되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증권가의 목소리인데요. 현재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순위를 살펴보면요. 한화그룹이 22위 정도, LIG 넥스원 53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62위에 자리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쟁 상대인 튀르키예의 경우 아셀산이 43위, 튀르키예 항공우주 산업이 47위, 로켓산이 71위 정도로 비등비등합니다. 파이가 늘고 있지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방산주 추가 상승 여력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분석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하나씩 분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를 인수한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차장님 웹툰 좋아하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웹툰 좀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이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웹툰의 내용이라든지 또 플랫폼 자체도 굉장히 좀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좀 덜한 편입니다. 예전에는 되게 즐겨봤었는데 지금은 조금 덜한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마블 코믹스를 워낙 좋아해서 이번 협력 소식을 보고 저 같은 다른 해외 팬들도 좀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는데 이런 분석 속에서 어제 웹툰주가 좀 들썩였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 속내를 조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디즈니가 웹툰 엔터의 지분을 2% 인수했다고 해서 웹툰 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웹툰 엔터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웹툰의 소재, 그러니까 IP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디즈니 플러스는 사실 웹툰 쪽보다는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가는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회사고. 그러면 최근에 파인이라는 드라마도 디즈니에 올라오는 파인이라는 드라마도 웹툰 소재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든지 드라마들이 웹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웹툰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웹툰 안에 있는 IP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영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웹툰보다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집중도도 우리가 조금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기본적으로 웹툰주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도 불 수 있기 때문에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와이랩이라든지 DNC 미디어 그리고 MBT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에서 리어드 광고 플랫폼인 쿠키 오븐을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K 콘텐츠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IP가 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가벼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이번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로 확대했습니다. 지상전을 개시하면서 어제 방산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일단 전쟁 상황은 글로벌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이미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75%를 좀 장악을 했기 때문에 뭐 이번 지상 작전은 하마스 격퇴를 위한 마지막 결정타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고 미국과의 어떤 협력을 지속을 하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뭐 민간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면 조금은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만 뭐 미국과의 어떤 대화 이후에 바로 진행이 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길게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전일장의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전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런 어떤 노이즈라든지 잡음들이 계속 이어질수록 또 전쟁 관련 이슈들이 하나씩 불거져 나올수록 최근에 이제 국내 방산업종의 위상이 강해진 만큼 불안감이 좀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사실 이제 방산 관련 제품들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들어주는 어떤 시간도 굉장히 좀 짧아지기 때문에 국방 강화 목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동남아라든지 유럽의 어떤 동유럽 쪽의 어떤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러브콜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좀 세게 밀고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다시 만드는 추세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